네, 이 시각 K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운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이상로 멘토와 오늘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앞서 말미에 SM 얘기를 좀 했습니다. SM의 경영권 분쟁이 좀 격화될 움직임인 것 같아요. 서로 약간 상대 측을 디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디스할 수 있는, 상처를 낼 수 있는 뉴스들을 좀 내놓고 있죠. 오늘은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이수만 총괄 회장이 앞으로 가져갈, 그러니까 라이크 기획하고 계약이 끊기더라도 70년 동안 음원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계약이 돼 있다. 불공정 계약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공개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볼까요? 임주화 멘토하고 먼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그 많이 떨어졌던 종목 중 소니드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니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12물량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건 유사한 비슷한 사례인데, 근데 이게 시총이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을 돌려주는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건데 회사가 돌려줄 돈이 있으면은 거래 정지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전환 사채를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게 취소가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줄 돈이 없으면은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유 저렇게 싸우다가 말겠지로 끝날 얘기는 아니고 되게 격화되는 그런 내용은 맞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SM을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저는 네. 이건 너무 정말 찌라시성 얘기라고 전 봐야 될 것 같고 SM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주주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너네 우리 하이브도 붙으면 좀 대박이야라고 보여주는 식의 기사로 좀 추정이 돼가지고 힘겨루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렇게 힘겨루기를 했던 주식 중에 주가가 많이 갔던 게 한진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때처럼 SM도 이렇게 분쟁 속에서 서로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래 이렇게 희망을 고문하는 것들을 베팅을 하시게 되면은 네.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고통 속에서 만약에 추매를 하게 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요.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SM은 결국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지난날 4년 이상 괴롭혔던 구간 때문에 본인들이 주식수를 더 확보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CJ가 2조가 들여서 인수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전제였었는데 2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부분적인 주식만 매각하는 걸로 해서 같은 편을 이제 구성하려고 했던 건데 카카오 엔터 쪽에서 지난 12월, 11월에 좀 돈이 안 되는 회사들을 많이 폐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얘네가 이제 사우디 돈을 받을 준비를 깨끗하게 해주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게 또 하나가 있었던 게 SM 라이프 디자인도 연말까지 가면서 거의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매출이 안 나고 있는 심지어 그 갈갈이 엔터테인먼트도 막 없애는 정도로 한 100개의 회사를 다 없애고 한 6개 정도 회사로 구성을 만들어 놓는 걸 보면서 누구한테 팔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거나 매각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있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이렇게 있었던 상태인데 카카오 엔터랑 SM이 둘 다 이제 모습을 좀 정리를 하고 둘이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 SM을 인수할 수 있는 1조 혹은 2조가 있는 네. 돈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CJ는 못 들어오고 그만한 돈을 대줄 수 있는 데가 사우디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엔터를 통해서 다시 SM을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협력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 때 그 사우디를 왔다 갔다 했던 그 SM 안에 사우디만 담당하는 그런 전담 팀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즈니스는 여기서 뭔가 형성이 될 그림으로 그려지는 돈의 투자금이지 주주행동주의 펀드 보고 너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개념에서 들어온 건 아니라는 것 같고요. 둘이 얘기하는 그 위법한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아니다가 진행되는 소송 1년 동안 거래 정지 혹은 그 이하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끝 음봉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한 발 물러나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수만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간 상태에서 지분을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주가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제시를 할 거고 주주 행동 중 계속 방어를 할 거고 이런 그림으로 분쟁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CJ하고 매각 협상 뭐 하다가 잘 안 되고 이제는 카카오하고 좀 매각과 관련된 얘기가 SM 측하고 진행됐다. 뭐 이렇게들 얘기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자배석 유상증자 나가고 시비 발행하고 하면서 약간 이수만 총괄 대표하고는 약간 카카오 측하고 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이고요. 카카오 측에서는 조금 더 싼 가격에 SM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기도 하고 지분을 인수하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이상로 멘토께서는 일단은 우리 네. 지금 현재 음봉이 좀 나왔을 때는 좀 기다렸다가 주가가 조정받은 이후에 보자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상로 멘토께서는 지금 SM의 주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이 SM을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 측이 결국 이제 이수만 씨에 대한 처족합니다. 사실 그렇다 네. 보니까 친척이거든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분 구조를 보더라도 이수만 씨가 현재 지분을 28% 대주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제3자 유상증자가 들어오면서 본인이 이 회사에 대해서 처음에 시초가 되었던 것이 수만 기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SM 엔터테인먼트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 분쟁 격화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사실 뭐 우리가 완전 남남인 사이가 아니고 본인들끼리 이제 아는 사이고 친척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언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와전된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 일부 부양에 대한 효과도 함께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큰 추세적인 움직임 자체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 엔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업황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사실 카카오가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는 말들이 많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엔터에 대한 분위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 업황이었고 대신에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위치에서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뭐 지금 상당히 K 한류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룹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추세적 상승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9만 원대 전후에 대한 눌림목에 대한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 SM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시기인 거는 맞죠. 오늘 이제 하이브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하이브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미국의 레이블 회사에 투자하는 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M의 뭐 경영권 분쟁에 참여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된 뉴스도 아니고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조금 배제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삼성하고 LG전자 우리나라 1, 2위 전자회사 있지만 삼성전자가 LG전자를 인수할까요? 저는 도리어 그 돈이면 해외에서 더 좋은 회사 인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이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죠. 오늘 두 번째 이슈는 그 수소주를 좀 잡았습니다. 수소주가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데 올 한 해 수소에 좀 관심 갖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임주환 멘토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수소 관련주들이 뭐 4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조의 영향을 이제 와서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가 가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되어야만이라는 전제를 둡니다. 그래서 수소주가 가려면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올해부터 미국이 수소 생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집행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1월 한 달 동안 수소 관련주들이 미국 주식들이 많이 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한국 회사들의 수주 이슈가 조금씩 이제 나오는 시기가 됐고 초기 단계고요. 지금이 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의 기조가 약화되어야만이라는 전제를 둬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향후 저희가 알 수 있는 시기가 3월, 5월 두 번에 나눠서 0.25씩 할 것이냐 아니면 3월에 0.5씩 한 방에 하고 좀 미루고 갈 것이냐 이 이슈가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어제 오늘 계속 2차 전지들 열심히 가고 있는 큰 이유와 함께 지금 유럽이 생각보다 경기가 꽤 빨리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시황이 있었던 연도가 2017년 초반인데요. 2017년 초반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혼다나 GM이나 르노에서 수소차를 이제 해보겠다, 점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유럽에 요즘 자동차 잘 팔리는데 수소차도 좀 팔아볼까라는 전제를 같이 두고 있어서 움직였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움직이는 수급들의 종목들 전체를 보면 오늘 가는 게 메인이 아니고 내일 좀 더 움직이는 흐름일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정도. 수소주들 중에요. 네, 근데 네. 뭐 3일 뒤가 계속 갈 거라고 보진 않고 그냥 오늘 내일 정도 수소 나쁘지 않다 들어가면 뭐 5에서 한 15% 정도는 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는 수소 정도의 테마가 괜찮게 흘러가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초석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뭐가 좀 보이십니까? 종목별로 좀 약간 몇 개 얘기해 주시죠. 오늘 트레이딩 해도 될 만한 애들이 수소차 쪽에서는 이제 두산퓨얼셀이 아까 전에 한 35,000원 정도 자리가 안 무너지면 오늘 괜찮을 것 같고요. 세종공업은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긴 한데 가격이 한 6,800원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범한퓨얼셀은 내일 시초가를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상하프론테크는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직전 34,500원 맞고 한번 네. 밀리는 거니까 이틀 뒤 정도? 이지트로닉스는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S퓨얼셀도 지금 트레이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 주가의 흐름하고 또 이렇게 통계로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투자 판단하고 같이 확인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네. 요즘 수소주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앞서 올해 상승률들 보니까 그래도 뭐 네. 25%막 이렇게들 올랐네요. 그 수소에 대해서 얘기했던 많은 전문가 중에 한 명이 또 접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배경이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수소차 트럭에 대한 수출이 좀 가시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과거 얘기를 좀 더 끄집어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우디라든지 또는 UAE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UAE라든지 또는 사우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MOU 맺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상세 내용 중에는 이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이 UAE나 또는 사우디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결국에는 이 나프타를 이용한 우리가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회사들이 국내에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소차 트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좀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수소라는 부분 자체에서 현대차라든지 또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도요타가 상당한 기술적인 우위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개화기적인 성격도 안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소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50조에 대한 투자 얘기를 나왔던 만큼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대기업으로 본다면 저는 뭐 오늘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제외하고 본다면 일단은 SK 기업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로 지목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수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SK에서 상장 안 된 기업 중에서 SK E&S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SK E&S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K 같은 경우는 해외에도 상당한 수소 관련된 에너지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했을 때 네. 지주사로서에 대한 SK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탄소 섬유를 이용한 연료 전지 탱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에도 탱크가 한 개씩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효성첨단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로 봤을 때는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과거 수소 상용차가 수출했을 때 그에 따른 부분에 정션 박스를 공급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테크 그리고 한 가지가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네. 종목 고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 한 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주식의 차트라든지 기술적인 지표상 지금 들어갈 만한 데들을 선보여 주셨고 이상로 멘토께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수소 모멘텀을 본다면 이런 회사들이 괜찮다 그러시면서 주 SK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 영화테크 그다음에 네, 상하프론 상하프론테크. 네.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죠. 올해 수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서도 사실은 수소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화학주들 오르는 게 물론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돼서도 화학주들의 주목을 받지만 얼마 전에 암모니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또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수소의 어떤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또 화학주들이 관심을 받는 동시에 좀 화학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LG화학도 뭐 1%대 오르고 있는데 화학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임주아 멘토 어떠세요? 저는 LG화학이 오늘 상승하고 있는 거는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야 되는 CNT 도전제 때문에 간다고 보는데요. 네. LG화학이랑 나노신소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CNT 도전제 관련해가지고는 트레이딩 할 게 SKC랑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LG화학을 CNT 도전제 수요 증가를 보고 트레이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단가가 60만 원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넉넉하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일 뿐이지 제가 보기엔 이게 화학으로 묶어서 LGC 그쪽으로 갈 부분은 아니고 CNT 도전제랑 연결돼 있는 앞으로의 수요 증가 시장에 거의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5천조 얘기 나오니까 그 구간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영업이익이 40% 감소돼서 지금 이 정도 눌려 있을 때는 오늘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종목이어서 네. 요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화학주 전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화학주마다 있는 이슈 중에 네네. 좋은 것들을 골라야 되는데 LG화학은 이슈가 괜찮다.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화학주가 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유가가 러시아 제재 때문에 2월, 4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된 거죠. 더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가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으로 들어간 그 원유들은 중국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는 가지는 못하는 그런 양들 때문에 정제 마진이 되게 고정이 됐어요. 잘 안정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러시아 전쟁 나왔던 작년만 해도 정제 마진이 평균이 17불, 18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24불 이상 갔어가지고 뭔가 경기는 회복은 해야 되는데 물가는 너무 비싸고 네. 러시아의 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완전히 이제 도장 쾅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 정제 마진이 상향 안정 찾은 것 때문에 화학주들이 이제 괜찮겠다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이런 가스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스 쪽이 조금 더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SK 가스 쪽 LPG 유통 쪽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대리 DL 있죠. 그 원료 대체 원료를 만든 DL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솔루션 정도가 화학주에서는 그나마 고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LG화학은 CNT 도전제라는 재료가 네네. 좋아서 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화학주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건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네네. 들어간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나와야 좋습니다. 네. 네, 1월 달에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 수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 120억 달러에 대한 사상 최대 적자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렸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한 하락세를 맞이함으로써 그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와 그리고 화학 그리고 정유 기업들이 가장 수출을 많이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에 따른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지금 현저하게 지금 바닥권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수출 지표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화학주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1월 달에 대한 수출 통계치를 보더라도 이 화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에 대한 드라이브도 이 화학주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 앞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암모니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업을 좀 더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고 네. 한 가지 기업이 또 TKG 휴캠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만이 우리나라 안에서 현재 암모니아에 대한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두 기업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화학주 안에서도 LG화학이라든지 또는 롯데케미칼 같은 좀 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바닥권역에서 지금 업황이 이렇게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불러오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주가 뭐 개별 이슈든 뭐든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고 개별주로도 아까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괜찮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나왔습니다만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들썩들썩거리는 거는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부분에 대한 제재 이걸 정부가 조만간 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저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금 움직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이슈로 가죠. 건설기계 쪽도 괜찮습니다. 뭐 두산 바켓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기계 쪽도 오늘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하세요. 나중에 할 얘기 앞에서 다 뺏어갔다고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네. 네, 뭐 현재 기계업종과 건설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기계업종, 조선업종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산업에 대한 부분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채권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져 버렸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1년물, 2년물을 보더라도 3.5%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작년 10월 달 전에 대한 지표에 대한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유찰 없이 대부분 다 통과되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면서 이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에 경기에 대한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역이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배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역이 좀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 시장이 지금 지수가 2,5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낙폭과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세가 다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대형주 안에서는 건설 또는 기계, 조선업종이 아직까지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을 다지고 있는 만큼 수급이 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는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아직까지는 길게 보고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가 좀 따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기계는 단기적인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민주화 멘토는 건설기계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야죠. 지금 사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요. 매수의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 네, 올해 실적 계속 좋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기계 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기계 안에 굴삭기, 그다음에 플랜트 기자재, 그다음에 방산에 들어가는 기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플랜트 기자재는 점점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작년에 수주를 거의 다 받았고 그거를 빈칸에 배를 만드는데 3년 정도를 만들기 때문에 새로 배를 지을 곳이 없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주는 그 자리가 있는 곳, 출고가 되면 빈자리에 들어오는 거 먼저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서 이게 분기별로 실적이 낮다 안 낮다를 할 수가 있어서 플랜트 기자재는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은 좀 내려오는 추세인데요. 좋은 거는 방산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방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데서 수주가 지금 나고 있는 거냐면 그 아랍에미리트 수주 최대로 난 거, 그다음 폴란드에서 난 거 그 두 군데에서 이 방산 기계 건설에 들어가는 기계가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추세 속에 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서 가장 메인으로 한 게 릴레이 수주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릴레이 수주 항목에 들어가는 게 방산과 건설 기계거든요. 그리고 그냥 추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한국산 굴삭기 수출액이 증가하는 6%씩 증가하는 구간인데 분기에 6%씩 증가하면 분기 3개만 지나가면 6, 38, 18%잖아요. 그러면 주가 상승률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한두 달 정도 스윙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의 시작 지점은 아니고요. 2월에 좀 상승하다가 조정 차익 실현 나고 3월에 4월부터 조금 7월까지
3월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종목을 기관에서 기계 업종으로 해서 이제 추천해 준 거를 골라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현대나 두산 계열인데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 바켓 정도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 철도 이슈는 지금 뭐 계속 이번 달에 영국으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이번 달 말중으로 뭔가 가시화가 좀 돼서 뭐 재건 복원하면은 아스팔트하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하고 뭐 이런 네. 애들이 좀 추가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다. 이번 주에 트레이딩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기계 이쪽 괜찮다 이런 말씀이세요. 앞서 언급한 몇몇 종목들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마지막 이슈 볼까요?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AI 챗 GPT와 관련된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주의 특징이겠죠. 뭐 급등하다가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거겠죠. 이상로 멘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우선은 오늘도 뭐 AI 관련주가 일부 개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AI 분석 관련된 기업인 또 이노뎁이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두 군데에서 또 이 챗봇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두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람다 기반에 대한 또 챗봇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구글에서 람다 기반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일적인 예로 람다는 이제 본인이 컴퓨터인 것을 알지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이 죽는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AI가 구글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표되지 않을까? 과거 우리가 이세돌 씨하고 바둑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만큼 그런 충격을 기대했었는데 제임스 웹 만원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초등학생이 알아듣기 쉽게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 제임스 웹 만원경에 대한 그냥 설명만을 하고 넘겨버렸거든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상당한 실망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빠져버렸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AI라든지 또는 로봇에 대한 부분은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AI에 대한 분석을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간다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 유동성 완화에 대한 측면이 일부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타났고 하지만 지금 이 구글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부분의 주가가 크게 변하지 못했던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AI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나타날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서 추세적인 부분에서 꺾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결국에는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일 뿐이지 앞으로도 로봇이라든지 또는 AI 관련된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적인 관점으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좀 돌입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반도체 사야죠. 이제는 반도체를 살 반도체로 때다. 넘어가야죠. 네. 네. 왜냐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마치 사람이 이름이 태어난 것처럼 이름이 계속 지금 붙고 있고 각 AI 회사마다 특징이 좀 달라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쯤 되면 좀 헷갈리실 텐데 이제 테마가 어디로 가게 되면 초거대 AI 하는 집단을 총 몇 개로 나눠서 각각 연합이 누구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2018, 19년도에 2차 전지 밸류체인 연합처럼 뭐 테슬라, 뭐 구글, 바이두, 뭐 세트, 아우디, 뭐 엔비디아 누구랑 세트 이런 식으로 묶이는 과정에 있고요. 대주제는 초거대 AI를 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CPU, GPU가 누구냐 이런 건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 SK텔레콤하고 하이닉스가 둘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름이 사피온이고요. 그다음에 KT랑 하이닉스랑 같이 손잡고 만들고 있는 게 리벨리온이거든요. O는 똑같은데 앞에 이름만 좀 다른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구간이 보면은 뭐 KT는 이름을 달아준 게 원래는 저희 신기한 거는 2022년 6월 달에 이종호 장관 취임할 때 취임사 첫
자기가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AI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금 제가 얘기한 KT와 하이닉스, SK와 하이닉스 같이 만든 그 반도체 얘기가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GPT는 11월에 나왔고 12월에 알려졌고 그리고 여러분이 관련주를 트레이딩 하시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토종 AI들이냐 뭐 예를 들면 뭐 토종 닭처럼 마치 한국에서 태어난 뭐 우량한 이런 건데 뭐 데이터 솔루션이 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페르소나 연합 요런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서밋에서 우리도 AI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날 IBM이 우리의 AI 이름 왓슨이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지구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나사에서 공부한 AI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AI를 조금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 전전날 네이버가 우리는 클로바를 원래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뭐 사실 이렇다 할 더 부각할 것 없이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적할 만한 것들 얘기가 있고 네. 저희가 거기랑 관련해서 CPU, GPU를 건드리려면 뭐 엔비디아랑 관련된 GPU와 또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혹은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트레이딩하시는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임주환 멘토 가져오신 종목 볼까요? 디어유, 유니버스 흡수로 강화되는 입지. 이게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저희가 봐야 되겠죠. 아이돌들과 이 팬들과의 협력해주는 모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리고 이상로 멘토께서는 PNT 가져오셨습니다. 2차 전지 장비 발주도 시작됐다라는 건데 앞서 뭐 이상로 멘토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끝내셨으니까. 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결국에는 뭐 시장이 그만큼 안 좋았을 때는 2차 전지밖에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다고 보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양극재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음극재를 보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럼 음극재에 대한 시세가 한 번씩 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정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발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SK온이 이번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는 또 IRA에 대한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많은 기업들이 현재는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증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이제 공정 장비에 대한 발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이 공정 장비 안에서도 가장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전극 공정 장비입니다. 네. 이제 그걸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 기업이 CIS와 PNT인데요. P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제 SK온이 공격적인 발주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지금 PNT 같은 경우 신고가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네. 공정 장비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전극 공정을 보시고 거기 안에서도 이 PNT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5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십시오. 임주환 멘토의 디어유 듣겠습니다. 네, 디어유 같은 경우 51,3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500원 잡으시고 목표가 71,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 230만 명 정도 이상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고요. 2월부터 유니버스 40만 명이 반영이 되는데 그 2월이 지금이죠. 그래서 반영된 것에 대한 주가가 이제 최근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봉 보고 트레이딩 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고요. 분봉 보시고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올해 사실은 뭐 CJ가 SM 쪽 사냐 아니면 하이브가 사냐 뭐 카엔이 사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카카오로 일단 최종 확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 뭐 둘이 같이 비즈니스 한 데 있어서 뭐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올해는 약간 사람들이 결집을 하고 모여서 뭔가 같이 사고 움직이는 이런 엔터 쪽이 좀 좋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큰 파이를 쥐고 있는 네. 독과점 회사를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이상로 멘토 그리고 임주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